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를 의사가 있었는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일단은 양 국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본의 과거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부유한 집에는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일제 가전제품이 있었고 해외 나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코끼리밥솥을 사왔습니다. 일제 워크맨은 모든 학생이 동경하는 물건이었고 일본이 국력면에서 미국을 추월하여 다음 패권국으로 등극한다는 주장을 담은 에즈라 포겔 교수의 재팬에즈 넘버원이나 폴 케네디 교수의 강대국의 흥망 같은 책도 제법 출시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모두가 한편으론 경계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부러워하는 엄청난 국력을 가진 세계적 경제대국 일본은 일본의 군국주의나 제국주의가 만든 것이 아니라 메가다 혁명에 의해 군국주의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 건국된 자유민주국가 일본이 달성한 업적이라는 사실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을 이해함에 있어 근대 일본의 상징은 메이지 유신이지만 현대 일본의 상징은 메가더 혁명임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메이지 유신을 거친 근대 일본이 에도 막부와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듯이 메가더 혁명을 거친 현대 일본은 제국주의 일본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점령군 사령관인 메가더의 통치하에서 메이지 유신 헌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는 말만 헌법 개정이었지 사실상 헌법 제정이었습니다. 이제 주권은 덴노에 있지 않고 일본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 원칙이 확인되었고 국가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과 군대 보유를 포기한다 같은 것이 헌법에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의 변혁은 헌법 조항 규정 이상이었는데요. 쇼군이니 사무라이니 군부 독재 정권이니 하는 것들에게 너무나 오랜 동안 가혹한 지배를 받아온 일본인들은 메가더가 요구한 것 정도를 넘어 군부에게 확실한 복수를 하였습니다. 일본만큼 군대의 위상이 급하락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결단난 나라는 인류사에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일본의 군사력을 제거할 것을 요구한 장본인인 미국의 오성장군, 메가더 원수조차도 일본 사회의 극단적인 탈군사와 또 군부에 대한 무자비한 복수에 경악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국공내전 및 한국전쟁을 거치며 미국의 점령 정책이 급 변화하게 되고 재벌 해체 정책은 철회되고 일본에게 국방 문제에 있어 보다 많은 책임을 질 것을 미국이 강권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일본인들이 35만 명 정도의 병력으로 구성된 군대를 재형성화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핵폭탄 등의 추억과 이런 사태를 초래한 일본 군부에 대한 원한이 그만큼 강렬하였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1950년에 미국인 데밍 박사가 일본 제조업의 품질 및 경쟁력 향상에 대해 연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국주의 시절 일본은 물론이고 전후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조차 상당 기간 동안 선진국 제품 카피나 싸구려 저품질 물건이라는 평가를 면하지 못했는데요. 일본이 미국을 모델로 하여 국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무엇보다도 국방 문제는 미국에 맡기고 일본인은 경제에 올인하는 전수방위 정책을 채택하고 태평양 분업 체계를 형성한 이후 일본은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일본 경제가 재건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건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한국전쟁의 발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35만 명 규모 군대 재형성 요구도 한국전쟁 때문에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일본의 근대사를 자세히 설명하려면 한도 없겠지만 크게 나눈다면 4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에도막부 시대까지의 일본인데요. 항상 일본이 기술 문명의 진보라는 길로만 갔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의 지도자 중 오다 노부가와처럼 조총 등 서양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서양의 지식과 기술 도입에 힘써 일본 사회의 진보를 상당히 촉진한 사람도 있었지만 도쿠가와처럼 조총술 등 서양식 전법보다는 사무라이 등의 검술을 신성시하고 조선술을 퇴보시키는 등 일본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짓을 서슴지 않아 큰 걸림돌이 된 지도자도 분명 존재하였는데요. 다만 총체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도 일본은 서양과 활발히 교류하였고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인 등을 통해 유럽의 신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수많은 사무라이들과 청년들이 서양인의 용병으로서 그들의 동남아 식민지 등에서 활약하였고 여러 면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일본인이 동남아로 진출하였고 이른바 외고로 불리는 해양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